안녕하십니까. 창업을 강의하는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 14주차 2교시 내가 창업하고 싶은 사업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순서인데요. 그 첫 번째 중고 의류 편집샵이 있고요. 두 번째 어르신을 위한 취미 가다가 있고, 세 번째 연남동 개인 카페 창업 3개. 이번 시간 요 3개를 여러분께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의류 편집샵 사업 계획서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개요, 요약, 사업 요약, SNS를 이용하여 2030 세대겠죠. 패션 피플의 중고 의류를 보관 및 위탁 판매하는 편집샵 서비스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 고객, 두 번째 고객의 불편,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 네 번째 예상 시장 규모 및 목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입니다. 대상 고객. 고객은 20대, 30대 중 패션에 관심도가 높아서 모바일 편집상을 이용하거나 샵에 입점한 브랜드를 구매하며 SNS에 관심 있는 패션 피플이 있고 중고 의류 판매나 구매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35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객의 불편, 판매자의 가장 큰 불편함은 많은 옷을 일일이 사진 촬영, 게시글 작성, 배송해야 하는 귀찮음이고, 구매자의 가장 큰 불편함은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한 사기 위험과 상태 보장의 어려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요, 판매자의 옷장에 남는 옷을 택배를 통해 수거하고 공유 임대 공간 서비스를 통해서 3개월간 안전하게 보관 및 판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 시장 규모 및 목표가 있는데요, 유일한 중고 의류 전문 편집샵으로 포지셔닝 했을 때 점유율 30%, 600억 규모로 성장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고 의류 편집샵이란 무엇인가? 옷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브랜드의 옷을 저렴하게 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중고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중고나라와 같은 플랫폼은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시장 느낌이라 패션과는 어울리지 않아서 중고 의류 서비스를 만들어 저와 같은 판매자, 구매자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점, 모든 것을 파는 중고나라는 패션 쇼핑에 적합하지 않아요. 또 판매 귀찮음으로 판매자의 거래 참여가 낮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그 목표는 좋은 브랜드 옷을 저렴하게 사고 파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중고 의류에만 초점을 맞춘 서비스이고요. 또한 판매 귀찮음을 해결하여 판매자 참여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서 상품의 다양성 확보 및 시장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타겟 고객이 또 있습니다. 어떤 타겟인가요? 고객은 20대, 30대 중 패션 관심도가 높아서 많은 모바일 편집샵을 이용하거나 샵의 일정한 브랜드를 구매하여 SNS에 관심 있는 패션 피플이 있고 중고 의류 판매나 구매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35만 명을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패션 아이템과 브랜드를 SNS를 통해서 자랑하려는 니즈가 강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는요, 모바일 편집상을 이용하고요, SNS에 옷 사진을 올리거나 관심 있는 패션 피플이 있습니다. 경험, 중고 의류 판매나 구매 경험이 있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고객의 니즈, 고객은 판매자와 구매자로 구분하고 있고요. 기존 중고나라의 불편함이
이들의 빈번한 참여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가장큰 불편은 사진 촬영, 게시글 작성, 배송, 판매 가격 조절을 일일이 하기 귀찮다가 55%이고요. 구매자의 가장 큰 불편은 개인 간 거래의 사기 위험, 상태에 대한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 41%입니다. 즉 고객 불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 과정이 귀찮고 55%, 떨이로 팔면 제값받기 어렵다 27%, 사기 위험이 있어서 불편하다가 5%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군요. 이번에는 오른쪽 구매자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위험이 있다 41%, 품질 상태가 별로다 17%, 쇼핑 느낌이 안 난다 15%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만 해결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자에게는 일일이 배송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의료를 수거하고요. 두 번째, 입지 않는 의류 대신 보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사진 촬영, 게시물 작성, 가격 조절 등 판매 일체를 대신해주고 있어요. 반면 구매자를 위해서는 개인 거래가 아닌 업체와의 안전한 거래, 환불 등 품질에 대한 보장이 있고, 두 번째, 의류만 초점 맞춘 중고 서비스로 패션 쇼핑몰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고객 불만, 판매자는 판매 과정이 귀찮다 55%, 해결 방법은 의류 수거부터 판매까지 일체 과정을 대행하는 서비스, 의류 수거, 분류미 보관, 촬영, 게시글 작성, 가격 조절, 배송까지 모두 대행한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기 위험이 있다 41%인데요. 어떻게 해결하나요? 중고지만 일반 쇼핑몰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겠다. 업체와의 거래 및 환불 보장해주고 있고요. 비목적 구매를 할 수 있는 쇼핑 환경 만들어주겠다라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품 상세 설명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사진 항상 출처를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돼요. 출처. 상품 설명. 고객의 신청에 따라서 비닐백을 발송하며 택배기사 방문 수거, 공유 공간 임대 서비스를 통한 3개월간 보관하고 있고, 상품의 사진 촬영, 게시글 작성, 판매 반응에 따른 가격 조절 대행해주고 있고요. 3개월 후 기부 또는 돌려받기가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사의 또 차별성을 보게 되니까요. 판매 고객의 거래 노력이 감소하고요. 물류 창구 없이 공유 공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초기 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본사의 검사 및 판매 보증으로 인해서 개인 간 중고 플랫폼 대비 쇼핑성이 증가할 수가 있고, 정기적 가격 할인을 통한 트래픽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판매자의 상품을 위탁 판매함으로써 얻는 20%의 판매 수수료가 초기 이익원이며, 이후에는 일반 중고의류 업체 및 업사이클링 업체의 입점을 통해서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되어 있군요. 판매자가 있고요, 구매자가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플랫폼이 있군요. 이게 이제 셀러하고 구매자가 이루어지는 게 중고 의류 거래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공유 공간 서비스 업체가 또 있고요, 업사이클링 업체, 일반 중고의류 업체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래서 플랫폼 셀러에게는 상품 위탁 판매하고 있고, 비사용 의류 보관하고 있고, 셀러는 플랫폼에 약 20%의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 구매자는 안전한 거래,
쇼핑 환경, SNS, 패션 피플 상품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 보니까요, 뭐 의류 보관처도 있고, 뭐 입점처도 있고, 수수료도 있고, 수수료 월 35만원, 뭐 2,000벌 이렇게 돼 있군요. 시장 현황 및 진입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중고시장은 지난 10년간 약 5배 증가하여 현재 유통업계에서 보는 규모는 약 18조 정도이고요. 이종 의류는 중고나라 기존 풍목별 거래순위 2등입니다. 연 3천억 매출의 편집샵 시장에서 70%인 2,100억 원을 현재 편집시장, 중고의류 시장의 최대 크기를 보고 있고 30% 규모인 600억을 초기 성장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시장 전체 현황이 있고요. 시장 전체 규모 증가세 2010년에 4.5에서 4.5조에서 2016년도에는 18조 원으로 약 4.5배 증가했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2010년, 2016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많이 증가했어요. 중고의류 전문 스타트업 몇 가지가 현재로서는 있군요. 현재 스타트업 기업체들. 성장 목표 모바일 편집샵 고개 내려받기 연 3천억 규모 모바일 편집샵 시장이 있고요. 70%에 해당하는 약 2,100억 시장 중에서 약 30%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후 패션피플 이외에 일반 고객을 확장해가지고 연 600억 규모의 중고의류 스타트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또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경쟁사 현황이에요. 중고 물품을 개인 거래한다는 점에서 중고나라 의료 전문 거래로는 돗대기 마켓이 시장의 가장 큰 경쟁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경쟁사의 약점 부분을 통해서 차별화된 중고거래 플랫폼을 포지셔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쟁사 중고나라가 있는데요. 강점 자유로운 상품 등록, 셀러가 직접 가격 책정하는 게 강점. 돗대기 마켓은 직접 사입으로 현물화가 빠르고요. 또한 깔끔하다라는 게 돗대기 마켓의 강점 되어 있는데요. 약점은 그게 이제 자사의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틈새 시장. 오실 쇼핑하는 느낌이 없어요. 카테고리 상품. 깔끔한 UI와 분류, 셀러 제한으로 차별화가 있고 업로드 과정이라든가 배송이 귀찮아요. 즉 위탁 판매를 통해서 일체 과정 대체하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판매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사입하는데요. 초기 판매자 지정 가격에서 주 5% 할인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재고 부담인가요? 공유 공간 서비스를 통한 가격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중고나라랑 돗대기 마켓을 운영을 안 해봐서 매매를 안 해봐서 저는 설명하는 입장에서 잘 이해는 안 가나 여러분들은 이해할 걸로 믿습니다. 뭐 출처 이렇게 또 참고 문헌까지 적어놨군요. 이건 어르신을 위한 취미. 회사 이름이 가다입니다. 가다. go 갈 거예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로 가사 따라쓰기, 색칠하기, 퍼즐 맞추기 등 어르신의 취미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르신을 위한 취미 가다. 회사 이름이 가다예요. 하는 일이 뭔가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 현황을 아십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세대에서 초고령화 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떠한가요? 라고 되어 있네요. 어르신을 위한 취미 가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노인들 있고요. 걷기 힘들어서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노인들이 있고요. 어르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실내에 걸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 지하철 노선을 쓰고 있는 어르신들, 또 집에만 있어가지고 심심한 어르신들, 일을 하지 않고 취미가 없는 어르신들,
이분들을 위한 이제 취미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르신을 위한 취미 가다라는 회사에서는요, 집에만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취미 개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예방을 하고 싶은가요? 네, 그러면. 너무 심심해서 취미를 찾고 싶은가요? 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료함을 풀어드리고 싶은가요? 네. 우리 아빠 엄마에게 제대로 휴식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가요? 네. 학생이 보니까요, 아빠 엄마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아빠를 더 좋아하는 학생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을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되어 있군요. 어르신을 위한 취미 가다. 우리 가다는 어르신을 위한 취미를 만들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다에서는 어르신들의 취향을 파악하여 다양한 취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다는 어르신을 위해서 구매하는 청년과 학생을 소비층으로 생각하고 제작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가다는 온라인몰로 진행하고 행정복지지원센터에 취약계층을 위한 체험판 기부 또는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르신을 위한 취미 가다. 가다는 모든 어르신이 심심하고 외로운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나아가 가다의 이익을 보장하고 그 이익의 10%는 취약계층의 어르신을 위한 기부를 할 것입니다. 라는 또 목표까지도 이렇게 또 세워놨어요. 어르신을 위한 취미 가다. 가다는 외로워하시고 심심해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취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다의 제품은 집에만 있는 어르신들에게 선물하여 치매 예방과 손해 사용감을 잊지 않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다는 집에 있는 시간을 더 재미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회사에 대한 소개를 계속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취미 가다 경쟁 사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석해 보니까요, 난이도가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쉬운 난이도가 있고요, 중간 난이도가 있고요, 어려운 난이도 이 3단계로 구분해서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사 제품의 경우는 난이도를 4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3단계로 현재 진행하고 있나 봐요. 자사 제품은 4단계로 구분하겠다. 기본 난이도를 설정한 후 점점 어려워지도록 설정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기본 단계가 있고, 두 번째 1단계가 이제 취미 확인, 2단계가 취미 확립, 3단계가 취미 완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따라서 시리즈로 진행하여 난이도를 표기하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 자사 제품 어떤 경쟁력이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시장 분석 컬러링북만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사 제품의 경우는 컬러링북 외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가사 따라쓰기, 시 따라쓰고 내 시, 나의 시 완성하기, 꽃 따라 그리기 등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시를 따라 쓰고 내가 시를 또 하나씩 작성하는 거, 그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어르신을 위한 취미 가다 SWO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의 강점, 어르신들을 위한 취미로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유일한 사업이에요. 다양한 상품으로 다양성과 독창성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약점이라면 마케팅을 잘해야 수요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저작권과 관련하여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오퍼튜니티 기회는요, 처음 선보이는 사업으로 노인복지를 강화할 수 있고요. 위협으로 치면 다양한 경쟁 기업이 생기게 되면 우리만의 정체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또 적어놨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취미 가다 마케팅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이에요. 온라인 쇼핑에 능한 익숙한 청년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광고를 진행하고요. 캐치프라이스? 할머니 할아버지의 심심한 시간을 채워주세요. 처음 시작은 취향을 알기 위한 샘플북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또 두 번째, 구매를 위한 접근성을 올릴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이용하겠습니다. 쿠팡, 인터넷 파크 등 구매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요. 자사 쇼핑몰 어플을 제작하여 구매 시 적립빛 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리뷰 작성 이벤트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은 이제 인사계획에 대해서 또 작성했습니다. 상품 개발부가 3명 있는데요. 상품을 개발하고 계획 및 디자인한다. 상품 제작부 3명, 키트를 만들고 점검하면서 또 홈페이지 관리 및 플랫폼을 관리하고, 마케팅부에서는 또 3명이 마케팅 계획 및 홍보 이벤트를 기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어르신을 위한 취미 가다 생산 계획이 있군요. 각 파트별 대표 상품을 30부 제작 후 시장 수요 확인 후 수량을 수정하겠습니다. 설명법은 카드에 상세하게 적고 영상이 필요한 상품은 QR 제공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요 확인 후 제작 상품 컬러링북, 과일 바구니 0단계, 집 0단계, 가사 따라쓰기, 이명훈 가사 따라쓰기 0단계, 나훈아 가사 따라쓰기 0단계, 꽃 따라 그리기 일러스트와 함께 진행하고요. 퍼즐 맞추기 5곱하기5 25조각의 퍼즐 3종류가 있고요. 비누 만들기 그 과정 2종류가 있다. 이렇게 미리 제작할 상품까지 다 준비를 해놨군요. 어르신을 위한 취미 가다의 재무 계획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자금 100만 천만 억 1억이군요. 가사 저작권과 컬러링북 또 그림 외주비 등이 있고, 두 번째, 초기 저작권료 외 저작권비 판매 수익의 10%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가 15,000원 나누기 원가 5,000원, 한 권당 약 만원의 이익을 남기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군요. 나누기가 아니에요. 판매가 15,000원인데 원가는 5,000원이니까 한 권당 약 만원씩의 이익이 생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초기 자금비 전부 상환하려면 10,000부 이상 판매 시 초기 자금 상환이 완료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1억부죠? 1억부 이상 판매 시입니까? 10,000부. 쏘리. 10,000부 이상 판매 시입니다. 그 외 10명의 월급 1인 평균 200만 원인데요. 200만 원 곱하기 1,000원 곱하기 10 하니까 월 2천만 원의 월급이 나가는군요. 매달 평균 1,000만 원 초기 자금을 상환 계획이라면 3천만 원 이상의 이상 수익을 창출되어야 된다라고 보네요. 따라서 매달 3,000부 이상 팔려야 흑자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의 취미 가다 이미 다 만들어 놨군요. 예쁘게 작성 잘 해놨습니다.
임영웅 가사제비 또 있고요. 뭐 꽃 따라 그리기 이렇게도 잘 예쁘게도 작성을 또 해놨군요. 어르신을 위한 취미 카다. 회원 가입하고 5,000원 샘플부 박자. 할머니 할아버지의 시간을 채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시간을 채워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시간을 채워주세요.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제가 이 작성자한테 통화를 해봤어요. 네가 직접 했냐 그랬더니 직접 했다고 하더군요. 네. 앞에 있는 작성자들한테는 제가 전화 안 했습니다. 좀 본인이 한 건 약간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창업이 있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소개한 거고요. 가다는 조금 아마추어 느낌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봤는데 본인이 직접 했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연남동 개인 카페 창업을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도 있고요, 본론도 있고요, 결론도 있고요, 참고문은 있어요. 이거는 작성자가 A4 용지로 했었는데요. 이건 제가 PPT로 옮겨놨습니다. 본론에는 개인 카페 투자 비용과 커피 한 잔의 원가, 커피 전문점의 공통비 배분 문제, 개인 카페 컨셉 기획, 마케팅 전략 이렇게 본론은 구성되어 있어요. 선론입니다. 국내 외식 사업체 현황 2021년도 현재 전국의 커피 전문점이 약 7만 1,906개가 있대요. 이 중 90% 정도가 중소 브랜드 또는 개인 카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500만 명 중 약 1%인 5만 명 정도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대요. 카페를 창업할 때 고려할 사항들은요. 커피의 원가와 카페 운영 방안, 고정비용과 변동비용, 인테리어와 마케팅 등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서론에 제시해 놨었어요. 본론인데요. 연남동 카페 거리에다가 약 60평 정도, 보증은 5천만 원에 월세 약 450만 원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카페 투자 비용과 커피 한 잔의 원가 해놨는데요. 개인 카페 창업 시 드는 비용, 초기 비용, 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입니까? 해놨어요. 인테리어 공사 1,500만 원, 커피 추출기 950만 원, 기기 및 집기 2천만 원, 그래서 총 초기 비용은 약 4,450만 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용 해놨어요. 고정비용. 임대료 450만 원, 보증금 이자 3% 잡고요. 15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은 빌려온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아마 대출 받았나 봐요. 전기료 30만 원, 수도세 6만 원, 통신비용 2만 5천 원, 세무사 수임료 10만 원 그래가지고요. 고정비용은 638만 5,090원 해놨군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두 커피가 킬로그램당 24,500원, 아르바이트 비용 시간당 8,720원, 포장 용기 한 잔당 500원, 부가세 및 수수료가 한 잔당 약 13%, 아주 꼼꼼하게 작성해 놨어요. 커피 판매 가격 및 매일매일의 손익분기점 해놨는데요. 커피 가격 500원을 할 경우 하루에 271잔을 팔아야 되나 봐요. 원두 가격 한 잔당 221원인가 봐요. 원두가 커피 한 잔당 221원. 포장 용기 500원. 포장 용기가 500원인데 요즘엔 그냥 갖고 나가실 건가요? 안에서 드실 건가요? 그럼 안에서 드신다 그러면 그냥 머그잔에 주잖아요. 그럼 포장 용기 값은 세이브 될 수 있겠네요. 부가세 및 수수료가 있고요. 원가가 있고요. 포장 용기를 빼게 되면 원가가 286원이군요. 저도 오늘 알았네요.
제가 오늘도 커피를 마시고 왔는데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은 그 위델 그러다 위들델 네, 자주 가는 커피숍인데 동네에 있는 거 커피 아메리카노가 3,000원이고요 라떼가 4,000원이에요. 아메리카노 3,000원인데 원가가 한 286원이니까요 300원 잡고 그렇군요. 나머지는 자리세군요. 컵배가 1,000원으로 하면 하루에 250잔 팔아야 되고 1,500원이면 232장 뭐 2,000원일 때 2,500원일 때 3,000원일 때 3,500원일 때는 하루에 180잔 팔아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3,000원일 때는 하루에 192잔 팔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4,000원, 4,500원,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5잔. 근데 오늘 이 작성자는 연남동이니까 그래도 5,000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하루에 155잔은 그래도 팔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 이제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빵도 팔고요. 뭐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도 아마 이건 참 재미있게 도움될 것 같아요. 이 작성자가 뭐 어디서 이 좋은 재료를 참고해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어요. 네, 원가가 286원밖에 안 되는구나 봤습니다. 커피 전문점의 공통비 배분 문제, 커피 전문점의 원가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형태에 따라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는데요. 변동원가는 커피의 생산량과 직결되며 한 잔 단위당 가격을 명확하게 파악 가능합니다. 고정원가는 커피 매출 등 다른 원가 요인의 변동과 무관하게 원가 총액이 변하지 않는 특성으로 실질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간접 원가에 속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고정비용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요. 제품당 단위당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이윤 창출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고정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명확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정원가를 회사의 특성과 구조에 맞게 적절히 분석하는 일은 공급자의 경영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정원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매몰 비용에 대해서 또 이거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철저히 정보를 수집하여 최소화하고 투자 이후에 의사결정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놨군요. 매몰 비용의 뜻은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번 투자하면 반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매몰 비용은. 뭐 친구 사귈 때 뭐 가방 사주고 뭐 사주고 뭐 사줬잖아요. 헤어지게 되면 그 다 매몰 비용이에요. 돌려받을 수 없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쪼잔해지죠. 개인 카페 컨셉 기획 연남동입니다. 연남동. 연남동. 홍대 앞이 복잡하고 단가가 비싸지다 보니 홍대에 있고 그 연남동으로 좀 번진 것 같아요. 확산된 것 같아요. 카페 인테리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출처를 적어놨어요. 예쁘게. 모든 거 출처를 항상 잘 제시해야 됩니다. 이런 카페도 있고요. 입구가 이런 카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놨네요. 괜찮죠? 이거는 뭐 인조인 것 같죠?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뭐 고객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깔끔한 것도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아요. 취향 나름입니다. 마케팅 전략은요. 내가 창업한 카페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 그 첫 번째 컨텐츠 마케팅 전략을 나는 시도하겠다. 제일 잘 알려진 마케팅 방식으로 다수의 SNS 사이트에 노출시키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북을 사용하여 카페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카페를 오픈한 이후에 6개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공략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6개월 이후에는 고객들이 알아서 핫한 카페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뭐 입소문도 나고, 그럴 걸로 기대하는 것 같고, 유명 셀럽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쇼핑몰 모델들에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협찬을 제공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도 보였어요. 두 번째 마케팅은요, 커피, 베이커리의 맛을 가지고 승부를 걸겠고, 또 베이커리의 외관 가지고 승부를 걸겠습니다 라고 했나요. 많은 협찬이 이루어지려면 그만한 인테리어라든가 각종 베이커리와 커피 맛을 갖춰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노티드 도넛이라고 청담동, 성수동, 연남동, 강남에만 있는 도넛집인가 봐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으나 저는 사실 몰라요. 안 가봐서. 여러분들이 뭐 데려가 준다면 가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계산은 제가 하겠죠. 얼마나 도넛가 맛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네요. 세 번째, 청결함입니다. 많은 카페들을 방문했을 때 가장 기분 좋았던 것은 청결인데요. 카페 청결함은 주방, 손님들이 직접 사용하는 화장실이 청결해야 됩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정보를 수집하는 것, 즉 고정병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결국 고정병을 얼마나 빨리 커버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개인 카페 수익에 관한 부분이 결정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커피 전문점의 창업은 해마다 15%가 증가하는데요. 그렇지만 폐업률은 약 66.86% 수준이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15%가 증가하고요. 그 증가분 중에 약 3분의 2가 폐업한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창업할 때 고려해야 될 점, 원가 분석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제품 판매량이 결정되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를 성과 지표에서 과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또한 제품 원가는 단순히 제품 한 단위당 얼마가 소요된다는 의미를 넘어서 전략적인 의사경영 결정과 성과평가 지표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재밌게 작성을 잘 해놨습니다. 이상으로요, 오늘도 그 1교시 때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물에서 3편, 또 2교시 때도 여러분이 작성한 과제물 중에 3편, 총 6편을 제가 선정해서 보였어요. 뭐 여러분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직접 작성한 과제물도 있고요. 아마도 인터넷상에서 뭐 이렇게 가져온 과제물도 있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왜 소개를 시켜주느냐? 뭐 이런 테마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테마도 있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업 그러면 카페, 뭐 식당 있지만 아마 의류 매장이라든가 뭐 중고 의류라든가 여러 가지 컨셉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특히 가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 발표한 과제물과 발표하지 않은 과제물을 제가 성적에 전혀 차별성 두지 않습니다. 내게 뭐 채택되지 않았다 또는 채택됐다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머지 분들도 작성 잘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